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속보를 한번 쭉 보시면은 전체 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간에 이제 어떤 종류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지금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핵 농축 시설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나탄저 핵 처리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 산악 지역에 위치한 그런 포르도 두 군데인데, 나탄자는 지금 이제 원심 분리기와 같은 그런 아주 정교한 그런 기구가 전기가 이렇게 갑자기 셧다운 되거나 폭격을 인해가 상당히 이제 손상을 입은 것 같고, 지금 이제 포르도를 어떻게 이제 타격을 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포르도를 지상 특공대 같은 것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스텔스기 중에서도 가장 상위 기종인 B2 폭격기, 이게 B2 bomb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마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은 이제 이렇게 B2 그다음 뭐 F-15 이렇게 비행기 명칭을 붙이고 뒤에 약간 애칭 같은 걸 붙이는 것 같아요. B2 같은 경우는 스필릿 이렇게 이름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군기 같은 거 수파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걸 봐가지고 아마 그런 게 하나 일종의 관행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B2 폭격기는 B2 스필릿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지하 벙커라든 지하 그런 핵시설에 강타할 수 있는 벙커버스트 중에서도 최고봉인 GBU-57 폭탄을 3톤짜리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탑재기죠. 이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의 무게중심을 둠에 따라 가지고 미국 본토로부터 B2기 폭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이거를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가 확인을 해 줬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원래 그런 공군 기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해 주고 오늘 아마 가장 큰 뉴스 같습니다. 막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가 이렇게 이런 B2 폭격기가 괌으로 이동한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후티 반군, 남예멘이죠. 후티 반군, 이란의 지지를 받는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이 만일 미국이 이란전에 참전을 결정하게 되면은 홍해를 통과하는 그런 미국의 상선들이나 군함들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겠다, 이런 위협 기사가 일단 듣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란이 이제 아마 전황 정부가 워낙 불리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요직에 있는 요원들, 군사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중 폭격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사드의 활동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그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 망을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죠.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셧다운한 이후에 또 여러분들 인터넷에 자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보니까 또 오늘도 한 그런 매체를 보니까 이란의 젊은 여성분이 아마 히잡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아마 사망을 한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셧다운을 했다가 다시 여러분들 가동을 시켰는데 다시 또 이제 이란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끊은 거죠. 약 2시간 이후에 인터넷이 연결이 끊겼고 이란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을
접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또 간접적으로 보면 뭔가 하니까 뭐 이란의 전쟁 상황이 워낙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랍의 국가들 가운데 특히 이제 걸프만에 위치한 국가들 UAE 아랍에밀리트 공화국 그다음에 또 뭐 사우디 바레인 오만 부유한 국가들이죠. 그리고 비교적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개방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하고 연대 관계도 있고 또 하버드 대학에 돈을 또 많이 기부했지 않습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나 외교적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란이 이스파한 아마도 이란의 2대 도시일 겁니다. 이스파한의 핵 처리 시설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군이 타격을 가했다. 근데 여기는 이번에 타격을 가한 지역은 아마 원심분리기 제조 생산기지 모양입니다. 세트리퓨지어 프로덕션 사이트니까 원심분리기 그리고 이란의 원심분리기 생산시설을 또 분산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공군기가 타격을 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노리는 것이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 그다음 미사일 저장고를 파괴하는 것, 그다음에 관련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 그다음에 핵농축시설, 그다음 오늘 보신 것처럼 핵과 관련된 원심분리기 생산기지,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와 관련한 그런 연구개발 시설이 테헤란 인근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지금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3명의 여기 아마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 모양인데 또 추가적으로 3명의 이란의 고위 관리들 이란 혁명수비대의 관리들을 다시 또 죽였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몇 개 국가나 되나 하니까 57멤버가 참가했다. 이걸로 봐가지고 아마 최소한 지구촌에 이슬람이 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57개 국가네요. 그게 아마 이제 무슨 연석회의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룹 오브 무슬림 머조리티 네이션 이게 이제 휴전을 기대한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무슬림 국가들이 참 많이 낙후됐죠. 낙후됐습니다. 낙후가 됐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를 제가 들여다보더라도 기독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율법에 지나치게 얽매인 그런 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종교가 참 겁나죠. 종교에 이제 눈이 가려지게 되게 되면 판단력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한국도 보면 유사 종교나 사이비 종교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슬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낙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 발전에 기여를 거의 못하는 겁니다. 모든 분쟁의 중심에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무어인들이 만든 그라나다나 이런 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이라나 과학기술들이 다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린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오늘 별도로 한번 왜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여기 사람들이 또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세상 살면서 피해의식이 강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오늘 별도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게 드론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드론 공격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강타해 가지고 인명피해는 난 것 같지 않는데 이제 민가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사진을 참 잘 잡았네요. 전신에 다 이렇게 흔드는 일들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15시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톱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종의 승부수, 갬블이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란의 핵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길을 다른 길로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뺐다가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뺐다가 있었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걸 좀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휴전 협정이 교착 상태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밤새 아주 심한 그런 교전, 한쪽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한쪽은 공군기를 발주시켜 가지고 두들겨 패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됐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은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신뢰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알지 못하겠다. 이란의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기치인가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상대방을 이제 비난해야 되니까 뭐 여기 이제 이란의 외무성도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일체 움직일 그런 여지가 없으면은 밑에 사람들은 다 하수인이니까 제대로 이렇게 전문 외교인이지만 그런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트럼프는 어제 한번 강조한 부분입니다. No to boots on the ground in Iran. 이란에 지상군을 파견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라운드 포스가 지상군이죠. 그래서 어제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유사시 한국은 지상전에서는 완전히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공중 지원 정도가 주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을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중 포격 정도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충분할 것이고 뭐 기상군은 일체 그거 할 수 없다. 트럼프는 이란이 유럽이 아니고 뭐 유럽이야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한다. Europe is not going to be able to help.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스라엘에게 휴전에 대한 그런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 그죠? 휴전은 뭐 이란 측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휴전하라고 그렇게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참여해 가지고 이란의 그런 관계자하고 이스라엘 관계자이 아마 설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안보리 회의에서 공군 공격을 방어했고 이란은 유엔 안보리에서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중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사안을 볼 때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마스 문제를 거론할 때 가자 지역에 대한 전투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뿌리를 사람들이 들여다보려고 안 하는 거죠. 2023년도 10월 7일 날 가자의 유대인 정착촌에 무자비한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언급 안 하고 지금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끔가다 오늘 방송 중에서도 뭐 인종청소 제노사이드다 뭐 이렇게 글 남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뿌리를 일단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의 뿌리도 볼 수 있어야 정직하게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외무부 장관이죠. 이란과 유럽 사이에 그런 회담 제네바에서 유럽 대표들하고 만났죠. 주말 동안에. 그 교착 상태를 깨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란은 실존적 위협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을 싹 썰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존적 위협에 놓여 있는 나라고 이란은 핵무기를 손에 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중해로 싹 썰어 넣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한쪽이 완전히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컨디셔널 슬렌더가 한쪽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언컨디셔널 무조건 썰랜드 항복이 되면은 그거는 뭐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협상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서 속보 형식으로 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렇게 속보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쟁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전쟁 상황을 또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상징적인 게 보면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스태프들 미국적자죠. 대부분 이제 다 이스라엘을 떠났네요.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예루살렘 원래 텔아비브에 있었죠. 텔아비브에 있었던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트럼프 is a friend of 시온.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친구입니다. 트럼프 make Israel great.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마 이스라엘 주미대사관 모습입니다. 하도 이제 플래카드 이런 게 든 것이 멋있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미국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 직원 79명과 그들의 가족이 어제 이스라엘로부터 미 공군기를 이용해 가지고 불가리아로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전세 비행기 차터 플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모국인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이 완전히 떠난 겁니다. 이제 이게 전쟁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가 이란의 그런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79명 정도가 되네요.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전쟁을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테헤란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이 대사관을 폐쇄하는 모양인데요. 독일 정부는 그런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을 독일 대사관을 클로즈니까 폐쇄했다는 거죠. 그리고 테헤란으로부터 모든 그런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거죠. 독일 국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일 국기가 있는 겁니다. 그 양쪽에 이제 이렇게 교전이 격화되는 거죠. 교전이 격화되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비교적 이렇게 우파 색채가 강한 미국에서 팍스뉴스의 속보를 통해 가지고 또 전쟁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순입니다. 소개하는 부분들이 앞부분이 좀 빠르게 소개되는 거죠. 이제 미국인들이 전폭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및 대이란 정책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란 핵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미 국민들의 이런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입장을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란이 미 합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13일부터 14일 날 16일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를 팍스뉴스가 주도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이제 73% 정도가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6년 전에 실시됐던 그런 것보다는 13포인트 정도 퍼센트 정도 더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원 가운데 82%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을 찬성하고 민주당원 69%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지지하고, 그리고 무당층의 62%가 이란이 미국과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종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8% 정도가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한다,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자, 다음은 보시면은 이 IDF는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의 준말입니다. 이스라엘 군 혹은 이스라엘 방위군이죠. 이스라엘 방위군의 총책임자 이알 자미르 장군이 이제 이게 보안 때문에 옆에 부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굴을 다 가렸네요. 이분은 이제 아주 용맹하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병들한테 You are saving lives,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젊은 장병들에게 특히 대공방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드론을 잡고 이란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젊은 장병들에게 당신이 조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쫓고 있다, 사냥꾼이죠. 우리는 이 발사
불과 몇 분 전에 4대의 발사대 가운데 3대 정도를 우리가 요격에 성공했다. 바로 발사하기 전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젊은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의 성과 퍼포먼스를 이제 와칭 지금 지켜보고 있고, 우리 퍼포먼스는 정말 예외적으로 특별할 정도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장병 여러분들이 발휘해 줘서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모총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피해는, 그리고 우리의 인프라에 대한 피해는 카타스트로픽이니까 뭐 재앙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국의 재앙적인 상황을 막아내는 젊은 장병들에게 총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You are saving lives.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defending 이스라엘 국민들을 방어하고 있고, You are a vital shield for this nation.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그런 방어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정부를 도전하는 또 위협하는 누구든지 간에 페어 헤비 프라이스,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팍스뉴스가 여러분들, 이 장군이 질질 짜게 안 생겼죠. 용맹한 사자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나왔고, 전미 합중국의 대사입니다. 나토 대사가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적인 ongoing strike, 계속되는 그런 이스라엘 공군기의 포격으로 이란군을 아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팍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폐쇄된다는 것, 이스라엘과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예루살렘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일요일 날 문을 닫고 22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업무를 재개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그런 업무만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1시간 전에 나온 것은 이스라엘의 공군 참모총장 헤드 오브 이스라엘 에어포스 메이저 제너럴 토머 바란 분이, 우리는 이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주 헤빌리 인게이지니까 제압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젊은 사병들과 함께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 이 장소에 참석한 젊은 병사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싶다. 지금 이제 이게 모아놓은 병사들은 UAV니까 이게 U란 뜻이 unnamed니까 무인기, 드론을 다루는 그런 기술자와 오퍼레이터를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공군 여러분들 참모총장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수많은 미사일을 요격을 시킬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한 명 한 명 다 악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그런 그 UAV, 이런 아마 unnamed aviation vehicle이라는 그런 무인기를
잡아서 요격시키는 그런 영상을 아마 공개한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전, 공군전 뭐 이런 것은 다 포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이 날아가고 하니까 이렇게 흔적이 남는데 한쪽에 또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란 국영방송을 침투해 가지고 이란 국영방송에서 상당히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해킹을 당해 가지고 반체제 운동을 옹호하는 그런 영상이 이란 전역에 여러분들 이게 방송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엊그제만 소개드렸다시피 이란 정부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받는 해커그룹이 이란의 가장 큰 가상화폐 시장을 여러분들 공격을 해가지고 9천만 불 정도의 자산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I think 한 전문가가 It's a game changer.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그런 공중전이 아니고 코드워다 이야기죠. 코드워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This is a war of code. 흔적은 남지 않지만 대단히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9천만 불 빼간 겁니다. 가상화폐에 들어와 가지고 이란 고위관리는 만일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은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참전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우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의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이란이 도저히 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늘 전황을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고 그다음 팍스뉴스에 여러분들 타임라인을 따라 가지고 한번 정돈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사람 사는 일이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신경질 나게 만들 것인가?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미국의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미국의 정보국장이 굉장히 요직인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정보국장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언론이 좀 악의적인 거죠. 여기에 툴시 가바드 굉장히 좀 쏙이 탈 겁니다.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대통령 본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서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게 미국은 이게 정보기관이라는 군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계속 여러분들 퍼뜨리는 겁니다. 이 툴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이 2025년 3월 의회 정원에서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2003년에 중단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러니까 툴시 게바드 하원 의원 출신인데 경험이 조금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 정언을 할 때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며 이게 전쟁 발발하기 3개월 전이거든요. 그래도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이러면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러면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좀 안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또 하나 실수가 2025년 6월 초에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후 히로시마 여러분들 나가사키 핵폭탄 맞은 데 있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 영상을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며 전쟁을 촉진하는 정치 엘리트와 개입주의자를 비판했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다 봤습니다. 그거는 툴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이 대중들에게 발신해서 안 되는 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툴시 게바드란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인기를 의식을 한 거예요. 툴시 게바드 이런 국가정보국장이 그런 종류의 자기 개인 홍보용과 비슷한 것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이런 방문해 가지고 2차 대전 때 원폭 현장 원폭 여러분들 피해자들을 담은 그런 영상을 개인 홍보성 영상을 내면 안 되는 거죠. 6월 초니까 전쟁 터지기 전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경솔했구나. 그러니까 이 툴시 게바드라는 사람이 하원 의원 출신이니까 딱 공직에 들어오면은 국가정보국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런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심이 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건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걸 내보낸 거예요. 그냥 제가 봐도 영 아닌 겁니다. 이런 영상을 내보내면 아니죠. This attack obliterated city. 그다음 도시를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비개입주의자 이란 전쟁에 개입해서 안 된다. 그거를 언론들이 이제 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두고도 이제 언론들이 이용을 해 먹는 겁니다. 최근 히로시마를 방문한 저는 1945년 원폭 투하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상처받은 도시의 진원지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들었던 이야기 잊혀지지 않은 슬픔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국가정보국장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상하고 함께. 그래서 조금 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좀 저희 대통령이 입장을 정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함께 계속 괴롭히는 기자들이 G7 정상회담에서 자정에 캐나다로부터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 1기 기내에서 기자의 이름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까? 툴시 가바드 정보국장이 뭐라고 했는지 나는 신경을 안 쓰고 지난 3월 달에 이라는 핵무기를 거의 가졌다. 짜증나게 이런 기자들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툴시 가바드 국장의 비판적 영상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6월 달에 그거는 그리고 내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이라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메시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언론들은 또 갈등을 부추기니까 툴시 가바드 has been blown off by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에서 완전히 깨졌다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직업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뭐 계속해서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3월 의회 정언과 6월 10일 핵전쟁을 반대하는 히로시마 방문 영상은 모두 6월 10일 전쟁 발발 이전이었고,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모임인 마가 운동 내에 고립주의자 비개입주의자의 대표적 목소리로 가바드 정보국장의 발언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용당한 거죠. 털시 게버드가 과거에 민주당이었구먼요. 실제로 가버드 정보국장은 6월 10일 히로시마 방문 영상을 올린 이후에 SNS에 일체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다. 가버드 정보국장 자신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부 내 고위 인사로서 자신의 발언이 이용되는 점에 대해서 무척 당황해할 것이다. 엄청 당황해하죠.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6월 20일 엊그제 자기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히 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핵폭탄 조립을 결정하기만 하면 이란이 수주에 수개월 안에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도 괴롭히니까 투리시 가바드 정보국장이 일단 히로시마 영상 내리라는 거죠. SNS에서. 문제 생기면 내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61년생이구만요. 이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한 번 더 밝히고 오늘 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이야기해서 내가 참 힘들다. Intentionally taking my testimony, 의해서 내 증언을 의도적으로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이 이 의회란 것이 여러분들 뭐 번역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셈블리 조립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은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당국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3월 발언도 조금 더 여러분들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제 입장은 일치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본인이 의회에서 했던 발언의 풀 영상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바람 잘 날 여러분들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한 친구가 괴롭힙니다. 괴롭힙니다. 대통령께서 이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대통령 측근 중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 가지고 그럼 제 측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국가정보국장 툴시 가바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는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She's wrong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툴시 가바드 정보국장이 조금 경솔하긴 했지만 20일 날 발언을 통해 분명하게 조립하기로 결정만 하면은 이란이 수주에 수개월 안에 핵폭탄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악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고 그 악당들은 세상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악당들은 항상 나쁜 짓을 하니까 미국을 두고 여러분들 선한 쪽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립서비스 할 수 있겠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국가가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팍팍 밀어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군수 물품을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는 미국에 대한 방어이고 서방 국가들에 대한 방어이고 문명에 대한 방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오늘 이런 의견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격퇴시켜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은 문명에 대한 여러분들 도전이라는 거죠.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명에 대한 방어이고 자유에 대한 방어이고 생명에 대한 방어이고 서방에 대한 방어이고 이건 거죠. 현대 사회에 대한 방어인 겁니다. 완전히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격용 미사일, 군수품, 공중급유기, 군함, 레이더망 전부 다 미국이 여러분들 이스라엘께 주는 겁니다. 엄청난 물량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터크 칼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수년간의 자금 지원과 무기 제공은 미국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번에 진짜 터크 칼슨이라는 사람한테 나는 실망한 게 진짜 소견이 좁구나. 그러면 중동에서 이스라엘 없어지면은 그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터크 칼슨이 갖고 있는 명성이라는 것이 정말 취약하구나. 탄탄한 논리라든지 그런 신념의 바탕을 두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 방송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요격용 미사일 이름들 재고가 많이 바닥이 나니까 미국이 급히 구축함과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여러분들 급파를 해가지고 구축함은 함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미국이 서둘러서 이스라엘을 디펜드하기 위해 가지고 방어하기 위해서 나섰다. 왜냐하면은 요격용 미사일의 재고가 번스루라는 뜻이 아마 바닥이 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보도를 어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뭐 SM2 뭐 이런 거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군함을 배치해 가지고 SM2 S3 이런 무기를 여러분들 그거 하고 무기를 이제 방어망을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2, 3일 전에는 미 공군 급유기 30대를 여러분 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KC-135 스트라토 탱크라는 공중급유기 한 대가 20만 파운드 여러분들 급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형 KC-46 이걸 30대 정도 유럽을 통해서 보낸 거지 않습니까?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20만 파운드 연료 탑재가 가능한 이런 비행기를 급히 보낸 게 이게 타의 항공기 추적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는 데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800대 이상 분 정도의 군수 물량을 미국에 제공받았기 때문에 Thank you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카고는 주로 무기, 탄약 이런 것을 이렇게 비행기로 큰 여러분들 군 수송기로 보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거의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국방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을 위해 무기와 군 장비를 실은 여러 대의 화물기가 군 수송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착륙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이후 14대의 비행기가 도착했고 큰 대형 여러분들 그런 수송기가 14대가 도착했고 그다음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주로 미국에서 800대 이상의 비행기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뒤에는 이제 군함기니까 다 가렸네요. 이렇게 군수물자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엊그제 6월 19일하고 20일 사이에 최소한 20대 이상의 여러분들 대형 군 수송기가 이스라엘을 향한 겁니다.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 수송기는 좀 오래된 모델은 C-17A 항상 이렇게 뒤에다 여러분들 애칭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글로브 마스터 3 B2 스피릿 다음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공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공군 내에서 군 복무하신 분들은 비행기 기종이 있고 그다음에 애칭을 붙이는 거예요. G5M 군 수송기에는 갤럭시라는 표현을 붙였네요. 이거를 지금 20대 이상을 보낸 겁니다. 여기 비행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잡힌 겁니다. 이것만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여기 이제 미 공군이 갖고 있는 보잉 C-17A 글로브 마스터 보잉 C-17A 보잉 C-17A 이 비행기가 이제 미 본토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기종이고 아마 고유 남바가 있는 모양이에요. 비행기마다 고유 남바가 비행기 이런 항로를 이렇게 추적했네요. 미국을 떠나 가지고 영국에 기착한 다음에 영국에서 여러분들 출발해 가지고 요르단 미 공군 기지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중동에 있는 사우디 부근에 있는 공군 기지로 이렇게 엄청난 이게 이제 대개 이런 얼마나 싣는가 하니까 77톤을 싣는 겁니다. 비행기 한 대에. C-17A란 비행기 한 대에 여기에 77톤을 여러분들 적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이는 26.8m 높이는 3.8m 이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구 모델의 최고 여러분들 수송기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뭐 전차 같은 거 이렇게 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C5M 갤럭시 갤럭시라는 모델인데 여기는 127톤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127톤을. 어마어마한 여러분 항공기죠. 이걸 20대 이상 이스라엘 군수 물량을 지지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걸 이제 거기다 싣고 가는 겁니다. 아브람 1인가 뭐 그런 모델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C-17A 글로브 마스터 3 C-5M 슈퍼 갤럭시 77톤을 적재할 수 있고 127톤을 적재할 수 있는데 M1 아브램 전차가 이렇게 무거운 모양이죠. 한 대 M1 아브람 여러분들 미국의 주력 전차 2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 전쟁 보면서 그 전투기 기종이나 미사일 같은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세계 최대 수송기 중 하나고 아마 활주로 길이가 길어야 되는 뭐 2600m. 이거는 구 모델인데 279대를 갖고 있네요. 전비를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써야 되니까 국방 예산이 1000몇 조씩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한 분이 14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제 정보가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비행기가 갔다.
그런데 이제 도착한 지역에 또 다른 정보가 나온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4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20대 가운데 14대가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나머지 6대는 요르단이나 아니면은 중동에 여러분들 있는 데를 갔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이렇게 이스라엘에 도착한 16대 16대를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가 도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품이 이렇게 여러분들 왜 버프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반체제 방송도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버프가 어제도 이런 방송이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 잘 보입니까? 잘 보이시면 잘 보인다고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또 방송이 끊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는 새벽인데 뭐 이렇게 버프가 생길 일이 없는데 반체제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잘 보이시면 잘 보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그런 군수 물품을 지지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여러분 이 소위 B2 스피릿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트의 최고 모델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최고 스텔스기인 B2가 드디어 움직였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났네요. 방송 바로 시작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스텔스기인 B2 폭격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처리 시설에 대한 공격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B2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막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면 톱 기사로 뜬 겁니다. 이제 미국 본토를 출발해 가지고 일단 괌으로 옮기는 겁니다. GBU-57 GBU-57이라는 이런 벙커버스트 최고 3톤짜리 이런 폭탄을 두 방 이름 탑재할 수가 있는 그런 B2 스피릿이라는 그런 미국의 최정예 스텔스기가 미 본토 미주리의 공군기지를 출발해 가지고 태평양의 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에 무게를 두면서 미국이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포격에 필요한 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국방 관계자들은 공격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주리주 공군기지의 태평양 상공으로 은밀하게 B2 폭격기를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에 필요할 경우 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B2기는 국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란의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송산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는 3만 파운드짜리 재래식 무기인 GPU-57 벙커버스트를 탑재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런 기종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스텔스 비행기 B2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60m가 여러분들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벙커버스트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3만 파운드입니다. 무게가 길이는 20피트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식 명칭은 GBU-57
Massive Ordnance Penetrator. Penetrator가 그냥 파고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60m까지. 비행기 이름은 B2 스필릿 스텔스 bomber 폭격기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엄청난 비행기죠. 엄청난 비행기입니다. 이러면 다 탑재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나 폭탄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B2 스필릿 최신 동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거쳐 떠나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거쳐서 인도양의 디에르 가르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의 내용이고 미국의 국방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갈 겁니다 하고 인도양은 디에르 가르시아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양 디에르 가르시아에서 이란까지는 2000만 마일, 괌에서 이란까지는 5000만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양 디에르 가르시아를 가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형성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다. 그것을 미 국방부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문의가 많으니까 이제 확인해 준 겁니다. 여기 괌을 가는 겁니다. 미국 본토를 여기 괌이 아니고 괌은 여기입니다. 괌을 가는 겁니다. 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앤더슨 에어포스 베이스 여기를 아마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 비행기가 결국은 앤더슨 에어포스 베이스를 거쳐 가지고 인도양의 여기 영국령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디에고 가르시아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괌까지가 최종 영통지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디에르 가르시아 인도양의 정중앙에 있는 영국령인 디에르 가르시아 영국과 미국의 이런 합동 군사기지가 있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대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분쟁이 있을 때는 중요한 작전기지로 활용되는 것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디에고 가르시아 섬입니다. 디에르 가르시아 섬. 평상시에는 B2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디에르 가르시아에는 공중급유기, 수송기 여기 다 우리가 살펴본 거죠. 공중급유기 KC-135, KC-46, 수송기 C-17, C-5M 전부 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방송함에 다 본 겁니다. 2025년 3월에 4월 동안에 디에르 가르시아 최대 6대의 B2 폭격기가 배치된 적이 있는데 그러나 다 철수시키고 그동안 한 대도 없었던 겁니다. 2025년 6월 둘째 주에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를 촬영한 여러분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은 B2 스필릿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20일 날 B2 6대가 디에르 가르시아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됐다. 이것은 오보고 앞으로 가르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형성지는 괌입니다. 괌으로 가고 있고 이 비행기가 움직이려면은 공중급유기가 되게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9시간 전인데 여기 보시면은 B2기가 움직일 때 KC-135S라는 공중급유기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B2기가 움직일 때 KC-135S 공중급유기가 함께 따라가는 그런 항공 궤적을 그린 9시간 전에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계속 비행기가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은 앤더슨 미 공군기지 괌에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가지고 원래 이 비행기는 미주리주의 홈베이스입니다. 미주리주의 홈베이스인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괌까지 가는 겁니다. 괌 갈 때 공중급유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AKC-46이. 예. 6대. 여기 이제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한 겁니다. 소란스러우니까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플라잉 투 앤더슨 공군기지 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2기가 라스베가스 넬리스 공군기지도 굉장히 큰 공군기지 모양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좀 이해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란이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이런 데는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는 겁니다. 목표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번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존적 위협입니다.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인 거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히브리어 신문을 한번 이렇게 판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게 N12라는 뉴스 채널입니다. 이게 많이 보는 모양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히브리 뉴스 채널입니다. 히브리 뉴스 채널. 이게 이런 B2가 있는 걸 봐가지고 본인들이 생사가 관련돼 있으니까 훨씬 더 미국 정부에 더 민감한 거죠. B2기가 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N12 히브리어 온라인 매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 매체가 이게 MOP가 있는 걸 봐가지고 GBU 47 벙커버스트도 언급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히브리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비행기 이동하고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이런 항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이런 무슨 뜻인고 물어보니까 B2 폭격기였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이게 여러분들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B2 폭격기였을 때가 약 6천에 7천 파운드의 MOP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하고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보도했다. MOP는 대형 벙커버스터로 깊은 지하시설 타격에 특화된 무기이고 이것은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겨냥한 것이다. 기사에는 B2 폭격기 4대의 실시간 비행 경로가 포함되어 있고 고도가 지금 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렇게 담았네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 매체 모양입니다. N12 뉴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본인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2 스텔스기가 떴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매체가 먼저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체에서 또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최종 안을 보도했네요. 미국 정부에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매체 N12 뉴스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받아들일래 안 할래 이런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우라늄 농축 종료,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핵심 원자력 인프라 해체 세 가지를 받아들이라 이야기죠.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히브리어 온라인 매체인 N12 뉴스에 따르게 되면 미국은 이란에게 최종 오파를 제공했다. 우라늄 농축 종료,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제거, 핵심 원자력 인프라 해체,
이스라엘은 거부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곧바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다고 믿습니다. 와싱턴은 따르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개입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기 따르거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와싱턴의 경고는 comply 우리 오파를 따르거나 or face intervention 미국의 개입을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이 참모총장이 질질 짜게 안 생겼죠. 이스라엘 참모총장입니다. 이스라엘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 중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약 2500개의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었고 2년 이내에 생산시설을 활용해 8000개에 도달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전쟁 발발할 때 2000개의 미사일을 갖고 있었는데 2년 지나면 8000개가 된다. 이 작전을 수년간 준비해 왔고 이것은 뭐 전쟁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여러분 위협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여러분들 뭐 받아들이고 말고 이런 게 없다 이야기죠. 여기에 장군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이야기죠.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8000개 정도를 때리는데 나라가 어떻게 있겠냐 이야기죠. 이게 이런 질질 짤게 안 생겼죠. 이 장군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군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질질 짤게 생겼습니까? (8,000개) 때리면 우리가 못 산다 이야기죠. 이번에 그냥 박살내야 된다 이야기. 뭐 협상이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고 당신들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다. 여기 이스라엘 방위군의 제너럴 이알 자미르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계획에서 2500개의 지대지 미사일과 2년 내 8000개에 도달할 수 있는 생산 속도로 작전 능력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란 발사대의 미사일 발사대 절반이 지금 파괴됐습니다. 이란 고위 지휘관들이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핵 인프라가 손상이 됐습니다. 테헤란으로 가는 공중 통로는 한껏 열렸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이스라엘은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군은 수년 동안 이 작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길고 복잡한 전쟁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주요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그냥 나라가 없어질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전해드린 것은 무슨 친이스라엘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들. 그렇게 속 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뭐 구약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논의가 어려워지니까 그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할 그런 계절이 안 되고 어떻든 이 장군 입장에서는 2500개를 2년 내 8000개 이런 지대지 미사일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러면 살아남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도망가고 돈 대주고 했던 사람들, 핵무기 만들어 여러분들 돈 대주고 시간 여러분들 제공하고 우리가 남이가 부어라 마시라 한심한 사람들 많이 봤죠 그동안. 북한 여러분 다 올라가 가지고 뭐 와인잔이지 뭔지 이런 부어라 마시라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저거는 진짜 썩어도 엄청 썩었구나. 대책이 없구나. 같은 해에 건국했구만요. 한국하고. 예. 정신이 살아있어야 뭐든 다 살 거 아닙니까. 인생도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죽는 거죠 뭐. 살아가는 것도 이런 정신이 무너지면은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민족이 정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이런 일어서고 이런 독립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정신이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데서. 정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모든 행동은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나라를 보면 가장 걱정이 정신이 무너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노예로 사는 거죠. 뭐 다른 수가 있습니까. 이 장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는 뭐 한두 번 정도 다뤘습니다만 오늘 마침 이 신문이 이스라엘의 대공방위망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미지 자료 같은 것이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것도 안목과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란이 있고 이라크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 위에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대공 요격 방위 체계 가운데서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에로 3 모델입니다. 이게 1번까지 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에로 3입니다. 에로 3.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요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게 3번 2번 4번 이렇게 이런 다층 방어망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에로 3 방어망 체계 에로 2 방어망 체제 여기 보면 1491마일 범위까지 커버가 되겠네요. 43마일 마하 9네요. 속도가. 그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186마일 마하 7.5 스피드 그다음에 아이언덤 43마일 주로 대부분 다 지대지 로켓 하마스가 많이 썼죠. 예, 아이언덤이 큰 역할을 했죠. 하마스 로켓을 막아내는데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일반 미사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이게 1번이 여러분 400만 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발 쏘는데 2번이 여러분 300만 불. 오늘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아주 상세하게 이 문제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전문을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상적인 방공 시스템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에로 3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에로3이 포함됩니다. 에로3은 지구 대기권을 떠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이전 버전은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 시스템은 지상미사일, 비행기, 드론 및 기타 발사체를 약 190마일 범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지상 고전식 배터리로 이스라엘 전역을 커버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단거리 공격과 지대지 로켓 및 드론을 43마일 범위 내에서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자 지구와 레바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윗의 슬링과 에로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했는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로켓 요격 경험이 있지만 2023년 말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요격했습니다. 이란 요격은 에로3 시스템이 수행됐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은 전체 요격률은 약 9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부대의 전 책임자인 우지 루비는 발사체가 부분적으로 인간의 실수와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방공 시스템에 해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레이더의 시스템이 실수를 할 수 있고 요격기 자체가 오작동할 수 있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군인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루비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잘 작동하면 목표물을 찾아 타격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되는 일련의 일들이 있으며 그 과정의 링크의 각 체인에는 실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계가 오작동할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격을 못하고 피해를 보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참 야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민족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민족성이. 최소한 기생충 정신은 없는 것 같아요.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도 개인 일생을 통해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AI 도움 받아 가지고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체계 에로3, 에로2,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덤 100km 이상 30에 100km 40에 70km 0에 10km 요격거리 2400km 150에 300km 엄청나게 좀 진보한 기술이네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는 아이언덤은 하마스와의 로켓 박격포 소형 무인기 공동개발을 많이 했네요. 2017년부터 배치가 됐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중동 국가들 가운데 걸프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걸프 국가들이 대개 순위파지 않습니까? 이게 순위파.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아파. 이제 이게 명주 국가들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요르단 조금 개방적인 그런 무슬림들이죠. 순위파.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이런 데가 좀 더 강성들이죠. 시아파가. 이슬람 역사에서 이렇게 막 다른 모양입니다. 이 순위파는 시아파를 종종 이단으로 간주하고 시아파는 순위파를 억압자로 보는 역사적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
바로 앞마당에서 이런 걸프 국가들은 큰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걸프 국가들은 대부분 미군 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슬림 행제들이라고 전쟁이 터지니까 이란이 아쉬운 소리를 걸프 국가들에 먼저 하두구먼 좀 중재 좀 해달라고. 오늘 그 뉴스가 한 신문에 미국의 아랍 걸프 파트너들이 그들의 앞마당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좀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건 아마 4월달 올해 4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란을 방문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미국 내 기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중동 내의 기지가. 붉은 기지는 육군 기지, 분홍색은 공군 기지,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해군 기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푸른색은 이런 합동 기지. 여기 보시면 분규가 심한 예멘, 오만, 아랍에밀레트, 카타르, 이런 카타르나 이런 데 이름들 유튜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쿠웨이트, 친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개방적이죠.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 때문에 나라가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시아파들이란 말이죠.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잡습니다. 터키도 이러면 좀 온건하고, 요르단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좀 온건하고. 이란이 참 문제가 큽니다. 이란이 1979년도에 팔레비 정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신정체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 삶이 너무 고단해진 겁니다. 이제 오늘도 SNS를 보니까 히잡을 쓰지 않았다 이러면서 한 여성이 구타를 얼마나 때렸는지 병원에 이러면 입원해 있다가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구먼요. 이 걸프 국가들은 참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놀란 것은 같은 무슬림 행제 국가라고 전쟁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이란에서 이런데 바로 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아랍에밀레트하고 여러분들 카타르에 중재 요청을 하는 걸 보고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아나 아랍에밀레트 공화국은 자국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 견제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발에 불 떨어지는 그런 일이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확전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걸프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인맥들이 있을 테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입장을 선회하니까 이제 걸프 국가들이 더 우려가 커진 거죠. 이 같은 사태의 반전에 대해서 사우디 등 걸프 국가의 고위층들은 크게 당황한 것 같다. 4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동안 중동 4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환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걸프 국가의 고위 관리들은 5월 중동 국가에 대한 4일간 방문과 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번 전쟁의 가장 중심은 거의 9할 이상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실존적 위협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하는 야망,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한정된 제한된 규모의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방위군 사령관이 지금 2500발의 미사일을 갖고 있었는데 2년 이대로 내버려두면 8000발이 될 건데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죠? 이란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왔는데 우리가 항복하면 정권이 무너질 판인데 끝까지 핵농축 프로그램을 포기 못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요 공군 및 해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 측의 어떠한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거나 자국 영공이 그런 목적에 사용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해왔다. 당연한 거죠. 사우디는 지난 4월 달에 국방부 장관인 빌 살만 왕자를 테헤란으로 보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란이 약화되는 것을 그들은 내심 환영하겠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뭐 어느 한쪽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죠. 페르시아만에서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두바이는 이란 본토에서 불과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근접성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그런 환경 문제라는 것은 핵유출과 같은 겁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좋은 사이가는 서로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우디 UAE하고 뭐 종파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예멘에서도 사우디가 여러분들 지원하는 북예멘하고 남예멘은 또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아랍에밀리트 공화국 이런 국교도 맺었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이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친미 국가라는 것은 그냥 꼭두각시 국가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란에서. 이란은 사우디, UAE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간주하니까 뭐 아쉬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한국이 이런 얼마나 큰 병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동에서 가장 큰 기지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인데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8,000명을 여러분들 주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알 우데이 공군기지, 알 다프라 공군기지, 캠프 아리프잔, 알산데드 보면은 한 7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나라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앞에서 잠시 나왔던 무슬림들이 지배적인 그런 국가가 전 세계 57개 국가라는 게 나왔습니다. 글룹 오브 무슬림 머조리티 네이션 그런 정상회담을 개최한 겁니다. 결론은 이란의 우호적인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전 세계의 무슬림 국가가 몇 군데나 있냐 한번 보니까 57개 국가 정도 되네요. 전 세계 무슬림 국가가 57개 정도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25%입니다. 25%. 20억 정도 되는 거죠. 기독교가 여러분 31%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석유 같은 그런 대박을 터뜨리지 않으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겁니다. 57개 국가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무슬림인 겁니다. 무슬림인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아니 무슬림 국가가 57개나 되는데 근데 팔레스타인 난민들 좀 나누어서 가지면 좀 받아주면 될 건데 일체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가서 이런들 나라가 망가지지 않은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니 전 세계 무슬림 국가가 57개나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몇만 명씩 받으면 전부 다 해결될 문제를 팔레스타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런 뭉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치적으로.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 나라가 레바논이지 않습니까? 요르단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 생각은 팔레스타인들이 가는 데마다 이러면 다 망치니까 무슬림 형제국가들이 받아들이기 힘든데 왜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하니까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네요.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죠? 망가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내부 갈등이 자국 내부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원한, 피해의식, 열등감, 분노,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건 약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르단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추가 유입은 왕조 체제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다른 요인들을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가끔 뜨는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귀환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 오면서 팔레스타인 영토에 들어오면서 본인들의 고향을 빼앗아 갔으니까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난민 수용은 귀환권 포기로 관주될 수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역대 정부들이 그걸 다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나라가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피해의식, 원한, 정오, 한,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그냥 체화가 돼 있으면은 뭐 약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약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약으로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깊은 거죠. 마음의 병이. 아프리카도 문제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도 병이 깊겠다.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하겠냐. 식민 치하를 경험하면서 가졌던 그런 노예무역부터 이런 체화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한 거죠. 자, 여러분 아랍권이 참 많이 뒤처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되거든요. 개방성을 유지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라가 만일 앞으로 기울게 되면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바뀔 거거든요. 나라가 잘 되려면은 계속 이렇게 내면과 외연을 계속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해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아랍권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의식이 강하고 엄청나게 배타적입니다.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런 아랍권을 보게 되면 이게 큰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요 지역의 연간 번역 도서수 비교입니다. 아랍권 전체 22개 국가에서 연간 외국 과학서적이나 소설들이 번역된 게 300건에서 500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0,000건입니다. 일본이 15,000건, 스페인이 10,000건, 독일이 15,000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배움의 열심이라는 거죠. 나라가 개방적이라는 것은 바깥 문물이나 바깥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전부 다 이러면 다 가린 겁니다. 이거는 히잡은 써야 되고 뭐 의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전부 다 규율과 율법이 다 지배하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제가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이렇게 이런 테이블이 나오는 겁니다. 아랍권 전체 22개 나라가 대한민국 이름도 한 20분의 1 정도를 번역을 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만 바라고 뭡니까 딴 거는 전혀 보지도 않는 겁니다. 완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갇힌 세계를 또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이게 변함이 안 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2020년이나 여러분들 50년 지나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발견이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남이가 전부 다 차단하는 겁니다. 오로지 알라다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해지다 보면 또 실업률이 높죠. 실업률이 높으면 더 불만을 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러면 다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3년도입니다. 아랍권입니다. 아랍이란 나라가 아니고 아랍권 1년 전체 번역 도서수가 330건입니다. 스페인이 1년 번역 도서수가 10,000건입니다. 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아랍권이 번역한 총 외국 서적이 10만 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스페인이 10년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 몇 세기 동안 한 1000년 이상 정도 여러분들 10만 건 번역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나면 그냥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는 실기고 강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아랍권은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서방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한 겁니다. 어떻든 잘 살려면은 자꾸 개방을 해야 된다. 개방을.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좀 안 해야 된다. 개인의 발견이 있어야 여러분들 발전하는 겁니다. 좋은 거 배우고 좋은 거 받아들이고 근래에 우리 사회가 많이 죽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소극적인 겁니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애들 참 불쌍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남 문제가 아니고. 남한테 이런 책임 돌리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런 데서는 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 시대 정신이 그렇게 좀 중요하고 문화적 토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한국은 국가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주의하고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뭐 사람